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6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끼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때 여러 종목을 봤죠. 여러 종목을 봤는데 그동안에 이미 다 관련 종목 HBM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이 중에 혹시 우리가 숨어있는 어떤 종목을 하나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시각을 좀 달리해서 찾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아주 유명한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이 향후에 매력이 있는 건지를 한번 같이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28,100원까지 전고점까지는 거의 다 도달했죠. 전고점이 거의 30,000원인데 바닥에서 치고 올라서 16,170원부터 28,100원까지 올랐으니까 7, 80% 올라온 종목이고 시총은 2,632억 원입니다. 그리고 MACD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은 MACD도 그렇고 다 과열 영상을 형태로 보이는데 일단 1차 뭐랄까요, 저항점인 3만원 근처에 왔습니다. 이걸 뚫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향후 전망이 엇갈릴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미래 전망도 괜찮은데 동사의 가장 중요한 시가총액이 2,6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향후에 5,000원까지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매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매력적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동사의 수급상을 보면 국내 기관들은 벌써 이 12월 한 달 내내 하루를 제외하고 전부 매수를 하죠. 네, 12월 19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매수로 나선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거의 매도로 나서는데 외국인이 매수로만 좀 돌아서준다면 동사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또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국내 기관이 사는 게 더 훨씬 중요하죠. 여기는 전부 건물 외국인들인데 중요한 것은 국내 기관들이 샀다는 것은 이 회사의 펀드멘털이라든지 이 회사의 기본 베이스가 변하고 있다,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크게 미트로랄러지 개량하고 인스펙션 검사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다. 반도체 중 무슨 공정? 전공정에 속하고 노광 장비. 그렇죠? 반도체의 지도와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 노광 장비인데 이 노광 장비를 시각 증착한 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통해서 노광 장비의 설계도를 그리는데, 반도체 설계도를 그리는데 잘 그려졌는지 개량하고 잘 또 검사가 만들어졌는지를 중간중간에 검사하고, 이런 미트로놀로지와 인스펙션, 이 두 가지 장비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트로놀로지는 반도체 소자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이 잘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데 광학, 음파, 전기 신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며 이때 기반이 되는 기술이 미트로놀로지 기술이다. 개량, 측정하는 기술이다. 미트로놀로지 과정은 방막은 제대로 반듯하게 생성됐는지, 전류는 잘 흐르는 등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스펙션 조사를 해서 틀린 부분은 수정해야 이게 수율에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장비이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력 품목인 오버레이 계측 장비는 노광 공정 중 회로 패턴 형성 및 적층 과정에서 수직 정층에 대한 정렬도와 오정렬을 측정하고 제어하는 장비로 반도체 소자 생산 수율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이다. 오버레이 계측 장비죠. 이렇게 미트로놀로지의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장비가 오버레이 계측 장비죠. 동사의 오버레이 계측 장비는 국산화의 선두기업이다. 그동안 이제 KLA라는 미국 기업에다 의존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에 의존하기도 했는데 한국 기업 하나를 키워야 되겠죠. 보니까 ASML하고 KLA 두 회사가 아주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데, 동사가 3에서 4%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되지 않는데 이제 쓱 얼굴을 내미는 거죠. 원래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 그런 서프라이 체인이었는데 향후 반도체 장부중 틴 필름 메트로놀로지 시장에도 진출하고 연구를 진출하고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틴 필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관련된 기술과 소재 분야에서 동사가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회사에 대한 기본 과정을 가지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사의 장비를 이해할 때 OL900NW와 와피스 300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장비 이름이죠. 그래서 OL900NW와 와피스 30 장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 이름이라도 꼭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23년 주요 고객사 향후로 납품한 후공정 장비는 OL900NW 와피스 30이라는 장비가 있다. OL900NW는 HBM 공정에서 TSV와 마이크로 펌프 상하 간의 패턴의 정렬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동사가 HBM 공정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HBM 공정에서 TSV와 마이크로 펌프 상하 간의 패턴의 정렬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OL900NW 장비다. 와피스 300이라는 것은 반도체 웨이퍼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휨 현상을 검사하는 장비다. 휘어짐을 검사하는 장비. 웨이퍼가 온도에 의해서 막 굽고 막 여러 가지 뜨겁게 하는 온도가 높은 데서 가열을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이때 반도체 웨이퍼가 휘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잡아주는 장비가 와피스 30이라는 장비이다. 이렇게 두 개의 장비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사가 최근 매력적인 것은 HBM 와피지 검사 장비까지 진입을 했다. 아까 와피지는 뭐였습니까? 휘어짐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동사가 HBM에서 와피지 반도체 웨이퍼의 휘어짐까지도 검사하는 장비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와피스 30 장비는 패키지 공정 중 반도체 웨이퍼에 생기는 온도 차이로 웨이퍼가 휘어지는 현상을 잡는 장비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반도체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은 몰딩 공정 과정 중 소재별로 열 수축 차이로 인해서 뒤틀리는 와피지 현상이 발생한다. 휨 휘어지는 현상을 와피지라고 하죠. 와피지가 발생하면 범프가 눌어붙거나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반도체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로 와피지 공정 관리가 대두됐으며 측정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이다. 기존 장비는 포인트별 높이이 값으로 관리했으나 전체 영역의 와피지 휨 현상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측정 속도가 느리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는 게 와피지 30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장비는 웨이퍼의 이동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면적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검사 속도를 높이고 반사가 잘 되는 재질, SI나 글래스 캐리어 와이퍼와 비반사 재질의 와피지를 계측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다양한 응용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와피지 30이라는 그러한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장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적용되는 공정이 늘어나고 있다. 동사가 개발한 다양한 장비들이 적용 범위가 반도체 공정상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공정에만 사용되는데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반도체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전공정에서 후공정까지 측정에서 검사까지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후공정 장비는 패키지 오버레이 및 패키지된 후에 오버레이를 또 잡아야 돼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 장비, 와피지 휨 현상에 대한 계측 및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후공정 시장을 파악해 관련 분야에 대한 인적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전공정 오버레이 장비 업그레이드 버전은 OL1000N이 24년 1분기에 출시 예정이며 댐 필름 계층 장비는 25년 매출을 목표로 연구 개발 중이다. 아까 댐 필름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댐 필름을 계측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거네요. 소재가 아니라 제가 잘못 알았어요. 이 부분은 정정을 합니다. 전공정 계측 및 검사 장비에서 후공정 분야까지 관련한 그러한 투자를 동사가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동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유명한 우리 HBM 구조도 아닙니까? 이렇게 D램을 쌓고 범퍼를 하는데 동사의 HBM 쌓는데 동사의 HBM OL900NW 장비하고 H900IR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죠. 이렇게 웨이퍼와 웨이퍼를 이렇게 범퍼 없이 바로 붙이는 것을 하이브리드 본딩이라 그러는데 HE900IR 장비하고 METIS라는 장비가 메티스라는 장비가 들어갑니다. 네. 세 번째는 WLP 기반과 CLP FO로 사용되는 이 인터포저를 뭘 붙이고 메인 기판에 붙이는 이 과정에도 동사가 이게 휘어지는지 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힘을 잡아줄 수 있는 와페이지 30과 인사이트라는 장비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D램, 메모리와 다른 메인 기판을 붙이는 이 중요한 각각의 공정에 있어서 동사의 계측 장비와 인스펙션 검사 장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HBM 수혜주다. 숨겨진 수혜주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16,000원에서 28,000원까지 치고 올라온 거죠. 동사의 OL900NW 장비 보셨습니다. 웨이퍼 레비드 패키지 검사 장비 와피즈 30인데 이 장비죠. 네, 휘어짐을 검사하는 장비. 자, 동사는 차세대 반독재 기술 핵심 키워드에는 웨이퍼 본딩을 제시 중인데 이에 맞는 성장 갭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비메모리, 메모리 차세대 공정 기술에서 웨이퍼 본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버레이 계측 시장 적용처가 확대되는 높은 성장성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동사는 국내 유일의 오버레이 계측 기술을 보유하는 회사로 이에 따른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 2,200억 정도죠. 동사는 과거 언토 이노베이션 코리아 출신의 연구원들이 2009년에 설립을 했다. 언토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었네요. 네. 오버레이 계측 장비 시장에서 하이닉스양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동사가 태동을 했다. 이후 메모리 반도체 및 패키지 시장으로 오버레이 적용처가 확대되면서 향후 비메모리 영역으로 전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메모리에서 비메모리까지 동사가 섹터 칸막이를 뛰어넘는 계측 장비와 인스펙션 검사 장비로 시장을 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버레이 장비 고도화 및 웨이퍼 디크니스 계측 장비 시장 진입으로 인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며 이는 단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정 시가총액은 5천억으로 보는 거죠. 지금 2,400억 되는데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실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좋은 기술력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는 기대감으로 갔다가 이제는 정말 숫자로 보고 있다. 숫자로 간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부진한 업황에도 최대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다. 동사는 2023년 매출액 408억, 영업이익 11억, 흑자 전환을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이 빠지다가 흑자 전환을 한 터닝 포인트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급하게 우상향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동사에게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종합반도 업체들의 투자 감소 등 부진한 업황에도 후공정 장비 및 중화권량 수주 증가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중화권에 대한 수출도 늘어나고 있네요. 미국의 기업들 장비들이 KLA라든 이런 장비들이 막히면서 동사의 장비가 중화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신규 장비 개발 등으로 높아진 손익분기점에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 중국 내 오버레이 계측 장비에 제한된 공급 업체를 감안하면 중화권 업체들의 동사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존 납품 이력 있는 중국의 CXMT, JICC의 후속 수주 및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한 수주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게 동사의 중요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다. 그래서 동사의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중국 향이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장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방 산업의 그 캐펙스 줄인 것들을 중국에서 지금 밸런스를 맞춰가는 리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그동안 이제 전공정의 노광광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웨이퍼를 이제 측정하면서 뭐라 할까요? 이제 이 수율을 맞춰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은 이제 후공정에서도 계측 장비가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는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이는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영역을 파괴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오버레이 장비는 미세한 오버레이 에러 계측에 사용되는 특성에 따라 여태까지 제한된 시장에서 KLA와 ASML을 중심으로 주로 노광 공정, 전공정에만 적용이 됐다. 다만 최근 HBM 공정 투자 확대 등으로 첨단 패키지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후공정 내 오버레이 장비 도입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장비사인 언토 이노베이션, CAM, 캄텍 등을 중심으로 최근 후공정 계측 장비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언토 이노베이션에서 연구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이 회사니까 언토 이노베이션에 대한 연구를 확실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동사는 패키지 오버레이 장비는 OL900NW의 최근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웨이퍼 힘 현상을 검사하는 와피즈 30 수주를 진행하면서 후공정 장비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동사의 2024년 전망을 한번 봅시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예상 영업이익은 123억, 301억. 와, 아까 11억에서 이제 올해는 123억까지 10배가 뛰는 거죠. 내년 2025년은 내년에는 301억,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오버레이 장비 라인업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국내 하이닉스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의 선단 공정 중심의 전공정 투자 회복 및 해외 고객 다변화, 웨이퍼 티크닉스 양산 장비 납품 개시를 동사가 기대를 하면서 수율뿐만 아니라 매출액,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장비가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HBM 시장의 모든 단계별로 동사의 인스펙션 검사 장비하고 계측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로 미국계 어떤 장비를 살 수 없는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이고 새로운 섹터로 영역이 진출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11억에서 123억까지, 그런데 그 내년에는 25년에는 301억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놀라운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투자 포인트다. 당연히 시총 2,500원 싸죠. 좀 참고 전고점 3만원을 뚫을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뚫고 나면 그때 들어가도 되고, 27,000원대로 살짝 빠지면 들어가도 되고,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기는 좀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한 템포 쉬고 들어가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반도체 전공정 계측 장비가 후공정 계측 장비로 사용되는 우리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봤습니다. 시총은 2,600억이고 5,000원까지 봐야 된다. 1차 저항성이 3만원 근처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거나 27,000원대까지 오면 들어가자. 지금 바로 들어가지는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을 찾는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면 여러분들의 좋은 친절한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가 크리스마스 연휴 때 발견한 종목, 좀 늦게 발견했죠.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